독점. 그레엄 포터 전 첼시 감독 한국 대표팀 협의 의사 표명. 금액보다 프로젝트 중요하다. 대표팀 후보 최신 상황. 그레이엄 포터 전 첼시 감독이 공석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표명했다. 축구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포터 감독이 대리인을 통해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제출했다. 포터 사단의 오른팔인 브루노 살토르 전 첼시 수석 코치가 스페인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제안을 받고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시작이었다. 에스파뇰, 알메리아, 발렌시아 등 스페인 라리가에서 전성기를 보낸 살토르 코치는 2019년 선수로서 마지막 팀이었던 잉글랜드의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다. 브라이턴 코치로 포터와 인연을 맺은 살토르 코치는 2022년 9월 첼시로 함께 이직하며 수석 코치를 맡았다. 포터 감독이 첼시에서 경질된 2023년 4월에는 대행직을 역임했고 프랭크 램파드 임시 감독을 2022에서 2023 시즌 끝까지 보좌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2023-2024 시즌에도 첼시 코치직을 맡아 7경기를 함께하며 인수인계 작업을 했다. 살토르 코치는 이후 물러나 포터 감독의 새로운 행선지에 동행을 계획 중이다. 살토르 코치는 대리인을 통해 대표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전해왔다. 살토르 코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에서 상대한 손흥민을 잘 알고 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 선수였다. 일본 선수 미토마 가오루와 브라이턴에서 함께 이래서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 등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포터 감독에 대해 전형적인 영국인 지도자들과 다르다. 스웨덴에서 성공을 거뒀고 우승도 했다. 팀을 선택할 때 명확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 대표팀의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토르 코치는 대한축구협회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성적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스포츠적인 비전, 프로젝트, 선수단의 수준과 감독으로서 권한, 업무 자율성 보장, 훈련 환경 등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전술적 자율성이 고려 요소다. 연봉 조건 등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한편 재임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할 의사도 있다고 귀띔했다. 살토르 코치에 따르면 포터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거액 제안을 거절했다. 네덜란드 클럽 아약스의 제안도 금액 조건이 낮았으나 협의를 이어갔다. 아약스는 결국 전 니스 감독 프란체스코 파리올리와 계약했다. 레스터시티와도 협상을 가졌으나 스티브 쿠퍼 전 노팅엄 포레스트 감독이 레스터와 계약했다. 유럽 언론은 포터 감독이 연봉 때문에 아약스, 레스터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게 살토르 코치 측의 설명이다. 감독으로서 자율성 보장이 최우선이다. 살토르 코치는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한국 대표 선수는 몇 명인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영어 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한국 측 대리인에게 문의하며 감독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대리인 사이 협의가 오간 가운데 살토르 코치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준다면 포터 감독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화상 면접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포터 사단의 연봉 규모는 지금까지 한국 대표팀 후보군에 언급된 감독들 중 가장 높다. 대한축구협회의 협의를 통해 조율될 여지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지난 2일 유럽으로 출국해 거스 포엣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 다비트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과 협상 중이다. 두 외국인 감독이 최종 후보로 알려지고 있으나 축구계 소식통에 따르면 협의 후 더 좋은 후보가 등장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 5일 귀국하는 이 총괄이사는 국내 감독 후보군 중 1순위로 선정된 홍명보 울산 HD 감독도 만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세르비아 대표팀 감독 역시 유로 2024 대회 조별리그 탈락 후 입지가 좁아지자 대리인을 통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덜랜드 시절 2년 포획 감독, 지동원, 성룡이 형과 달리 함께한 시간 짧아. 좋은 감독이니 협회에서 면담까지 했을 것. MK 인터뷰. 기회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잘 안 들어가네요. 훈련장에서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FC 스트라이커 지동원, 33위 얘기다. 지동원은 7월 5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HDFC전에 선발 출전해 62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동원은 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피하지 않았고 뒷공간도 공략했다. 문전에선 절묘한 헤더로 울산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다. 수원은 울산전 9연패에서 탈출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지동원은 이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공수를 활발히 오가며 팀의 승점 획득에 이바지했다. 지동원은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결과 라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점 1점을 가져온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전 9연패였다는 건 전혀 몰랐다. 동료들과 올 시즌 울산과의 첫 맞대결에서 힘없이 무너진 것만 돌아봤었다. 평일 경기에 많은 팬이 찾아주셨다. 홈팬들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모든 선수가 뛰고 또 뛰었다. 고했다. 지동원은 2023 시즌을 끝으로 FC 서울과의 계약이 만료됐다. 지동원은 2024 시즌을 앞두고 수원으로 둥지를 옮겨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이다. 지동원은 올 시즌 K리그 19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로 복귀한 2021 시즌 이후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지동원은 부상 없이 계속 팀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기에도 나서고 있다며 다행이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동원은 이어 수원의 모든 선수가 정말 많이 뛴다. 나도 그렇게 뛰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우린 상대보다 한 발 더 뛰는 게 당연한 팀이다. 빡빡한 일정이지만 코칭 스태프에서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신다. 훈련 강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시기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수원은 올 시즌 K리그 1 21경기에서 10승 4무 7패, 승점 34점을 기록하고 있다. K리그 1 12개 구단 가운데 5위다. 수원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지난 시즌과 달리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다. 수원과 단독 선두 김천상무와의 승점 차는 6점에 불과하다. 지동원은 선수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겼나 란 얘기는 한다. 다들 더 많은 승수를 챙기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승이나 파이널 A 등의 구체적인 목표는 없다. 우리에겐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 매 경기 온 힘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올 시즌 어느 팀과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승점이 쌓일수록 그 자신감이 커진다. 개인적으론 부상 없이 시즌 막판까지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훈련장에서 더 땀 흘려 다음번엔 꼭 기회를 살리도록 하겠다. 지동원의 말이다. 지동원은 2014 브라질 월드컵 포함 A매치 55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한 스트라이커다. 지동원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선덜랜드, 독일 분데스리가 FC 아우크스부르크,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FSV 마인츠 05 등에 몸담은 바 있다. 유럽 무대 경험도 풍부하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 후보로 거스 포엣 전 그리스 국가대표팀 감독을 올려둔 것으로 알려진다. 포엣 감독은 선덜랜드에서 지동원, 기성용과 함께한 경험이 있다. 지동원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선수마다 감독님을 평가하는 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포엣 감독님과 4에서 5개월 정도 함께했다. 성룡이 형이 포엣 감독과 한 시즌을 온전히 소화했다. 나와 성룡이 형이 생각하는 포엣 감독은 다를 것이다.
그래도 좋은 감독이니 KFA에서 후보에 올리고 면담도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3. 정몽규 축구협회장, 대표팀 감독. 누구를 뽑더라도 여론이 45%대 55%로 갈릴 것.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선임의 난맥상을 겪는 새 국가대표팀 사령탑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으로 선수단을 하나의 팀으로 단합시키는 능력을 꼽았다. 정 회장은 5일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협회가 주최한 한마음 축구대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대표팀 감독은 한 팀을 만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전술적인 부분은 자기들, 코칭 스태프, 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도 어느 사람이 할 거다, 누가 할 거다라는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먼저 정한 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정의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정식 사령탑 자리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이후 줄곧 공석이다. 정혜성 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전력강화위가 100명이 넘는 후보자를 검토해왔지만 아직 마땅한 지도자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정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한 가운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차기 감독 최종 후보군에 오른 외국인 지도자들과 면담하러 유럽으로 떠난 상태다. 정 회장은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임생 이사가 열심히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뽑더라도 여론이 45%대 55%로 갈릴 것 같다. 누가 하든지 반대하는 쪽이 55%일 확률이 높다며 50%의 지지를 받으며 감독이 되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축구 열기가 높아진 만큼 전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한 잣대도 엄격해졌다는 취지다. 이날 축구대회는 내년 6월 개장 예정인 축구종합센터의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일부 그라운드가 준공된 데 따라 축구협회,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천안시청 직원들, 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렸다. 1962년생으로 62세인 정 회장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축구협회 소속 선수로 대회에 나서서 직원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 정 회장은 개회식에서 요즘 대표팀 감독과 관련해 기사를 많이 쏟아내주시는데 나중에 감독이 선정되면 한번 이 과정이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릴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면적 47만 8천 m2, 약 14만 5천 평에 달하는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 36만 3천 m2, 약 11만 평와 축구협회 11만 5천 m2, 약 3만 5천 평가 담당하는 면적으로 나뉜다. 천안시 영역에 포함된 일부 인조잔디 그라운드는 준공돼 이미 개장했다. 반면 축구협회의 영역인 스타디움, 훈련장 등은 아직 공사 중이다.